음식물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소화가 되고 어떻게 흡수가 되는지가 음식물의 소화 여행이에요. 음식물의 소화 여행은 입부터 시작해서 대장까지 끝나요. 코스는 입, 식도, 위, 소자, 대장으로 가요. 제가 이렇게 쭉 그린 요 순서, 요 순서가 바로 소화관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소화하는 것에 간의 도움과 이자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얘네들까지 소화기관이 될 겁니다. 먼저 지난번 파일에서 소화에 관련된 소화샘이라는 곳에서 소화액이 나오고 이 소화액 속에는 소화효소가 들어있다고 배웠어요. 그리고 이 소화효소가 바로 어떤 영양소로 분해한다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볼 겁니다. 입에서는 소화샘이 무엇인가? 바로 침샘이 있습니다. 침샘에선 당연히 뭐가 나올까요? 침이라는 소화액이 나오겠지요. 여러분들 그냥 침, 대충 뭐 더럽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침에는 아밀레이스라는 소화효소가 들어있고요. 이 소화효소가 탄수화물을 당분으로 바꿔줘요. 선생님은 포도당으로 적지 않았어요. 포도당이 2개 혹은 3개씩 딱 결합된 약간 더 작은, 포도당보다는 큰, 탄수화물보다는 작은 다른 당분으로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밥이나 빵을 오랫동안 씹으면, 침이랑 같이 오랫동안 씹으면 맛이 변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침은 간단해요. 입에서는 이렇게 침만 딱 작용을 해서 하고, 또 하나 있어요. 소화 자극 중에 우리 교과서에는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잘게 음식물을 찢어버리죠. 음식물을 찢으면 소화액과 더 많이 만나게 되겠죠. 저처럼 면적이 넓어져서. 그래서 기계적인 소화도 입안에서 일어나요. 이렇게 물질이 변하는 소화는 우리가 화학적인 소화라고 해요. 입에서 넘기면 식도를 통해서 위까지 갑니다. 여기서는 특별한 일이 안 일어나요. 그냥 연동 운동만 일어나요. 연동 운동은 여러분들이 치약을 생각하면 돼요. 치약을 밑에 치약이 있을 때 이렇게 짜면 치약액이 위로 올라오고 짜면 치약액이 위로 올라오죠. 그런 식으로 우리 몸의 식도가 짜서 음식물 내리고 다시 눌러서 음식물 내리고 눌러서 음식물 내려서 위로 이동시킬 거예요. 위는 가죽 모양이고 보통 이렇게 명치라고 하는 곳에 위가 있어요. 명치라는 곳에 위가 있고 보통 크기는 사람의 주먹만 하고 밥을 많이 먹으면 주먹이 3배만큼 부피가 확 늘어나요. 가죽 주머니고요. 이거는 가죽 주머니 형태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일어나는 소화샘은, 위에 있는 소화샘은 위샘이 되고요. 위샘에서는 위액이 나와요. 위액에 들어있는 소화효소는 우리가 펩신이라고 해요. 펩신은 특별한 작용을 하는데, 펩신은 단백질을 펩톤으로 바꿔줘요. 펩톤은 아미노산이 더 많이 뭉쳐져 있는 건데 단백질보다는 쪼개진 형태예요. 단백질이라는 영양소는 한꺼번에 소화효소가 딱 들어가서 아미노산 확 분해가 안 되고 단백질을 좀 더 작은 펩톤, 작은 트립톤, 폴리펩티다제 등으로 바꿔서 나중에 아미노산으로 바꿀 거예요. 그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해요. 단백질에선. 그래서 위에서는 위액에 펩신이 들어있고 단백질을 펩톤으로 변화시킬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위는 위산이 들어있어요. 성분은 염산이에요. 염산은 되게 강산이에요. 이것이 염산이 들어있는 이유는 염산은 음식물의 부패를 막아줘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고 나서 보통 대변으로 나올 때까지 하루나 24시간이나 36시간 정도가 걸려요. 여러분들이 사람의 체온 36.5도에서 음식물을 꺼내놓으면 상하거든요. 우리 몸속에서 상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염산으로 미생물을 죽일 거예요. 그리고 이 펩신은
염산이 작용을 해야 소화가 일어나요. 펩신은 중성에서 염산이 없는 곳에선 소화작용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위에서는 위액에 펩신이 들어있다. 위액에는 위산도 들어있다. 그런데 위산이 들어있는데 이 위산은 주성분이 염산이고 강한 산성을 띈 상태에서 미생물을 죽이고 펩신이 단백질을 펩톤으로 바꿀 수 있게 도와주는 환경을 구성해 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위 안에서 음식물이 잘 반죽이 되고 나서 다시 소장으로 넘어갈 거예요. 소장의 첫 부분을 12지장이라고 해요. 이 12지장으로 쓸개즙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 쓸개즙은 간에서 만들어져요. 간에서는 쓸개즙을 생성하고 간 밑에 작게 쓸개라는 곳에 보관하고 있다가 12지장으로 흘려줄 거예요. 쓸개즙의 역할은 아무 소화효소가 없어요. 그냥 지방 소화를 도움해요. 지방이 잘 소화될 수 있도록 도와줘요. 또 한 가지 역할을 해요. 중화작용을 시켜요. 우리 소장은 되게 민감한 장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밥을 먹고 배가 아프다라는 것에 배 아프다 다 소장이에요. 아프다. 그런데 위가 아픈 것은 아주 속쓰린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는 더부룩함만 느낄지 아픈 것은 거의 못 느껴요. 위가 많이 아프다, 위쪽이 밥 먹고 아프다라는 것은 병이 심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소장은 민감해요. 다른 데보다 좀 더 민감하고, 그래서 염산이 바로 들어오면 위험하겠죠. 그래서 쓸개즙은 알칼리성을 띄어서 이 염산을 없애버릴 거예요. 그리고 지방의 소화를 도울 거예요. 12지장 쪽에선 또 이자액이 소화가 돼요. 이자는 소화샘이 되고요. 이자액이라는 소화액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자액에는 세 가지 소화 요소가 들어있어요. 먼저 아밀레이스, 그 다음에 트립신, 라이페이스, 요 세 가지 소화 요소가 들어있어요. 아밀레이스는 아까 전에 했지요. 탄수화물이 당분으로 변한다. 여기 이렇게 지나가는 동안에도 아직 다 소화가 안 된 탄수화물들을 당분으로 바꿔줄 거고요. 트립신은 펩톤으로 변화된 것을 폴리펩티다제라고 해서 아미노산들이 몇 개씩 붙어있는 애들로 바꿀 거예요. 라이페이스는 지방을 소화시킬 거예요. 지방은 아까 전에 어떻게 소화된다고 배웠냐면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된다고 배웠죠. 그래서 라이페이스가 그렇게 바꿀 거예요. 이게 이자액이 소화 12지장 다음으로 다 소장에서 이렇게 이자액이 투하가 될 거예요. 투하나 장액도 나올 거예요. 소장이 소화샘이 되고요. 장액이 소장에서 나온 액체가 소화액이 될 거고요. 소화효소로 얘네들이 더 투하가 되고, 다른 소화효소들, 우리가 교과서에 적혀있지 않은 다른 소화효소들도 장액으로 투하가 될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보면 아밀레이스는 탄수화물을 소화시키죠. 트립신은 단백질을 소화시키죠. 라이페이스는 지방을 소화시키죠. 즉 3대 영양소를 다 소화시켜요. 소장에서. 입에서는 탄수화물만, 위에서는 단백질만, 그 다음에 소장에서는 3대 영양소를 모두 다 소화시켜요. 그리고 나서 대장으로 가면 대장에서는 수분을 흡수해요. 예전에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대장의 역할은 수분 흡수다. 하지만 수분을 가장 많이 흡수하는 곳은 소장이에요. 이제 소화기관이 이렇게 되었는데 뭔가 좀 허전하죠. 바로 우리 몸에 어디로 들어올까요? 영양소가 이렇게 다 잘게 쪼가놓고 우리가 흡수하지 않았어요. 바로 흡수하는 곳이 소장이에요. 영양소의 흡수는 소장에서 일어나요. 소장은 융털이 무척 많아요. 융털은 소장이 양탄자에 이렇게 하나하나 나와 있는 것처럼 올라와 있는 구조예요.
융털은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예요. 융털이 존재하는 이유는 표면적을 넓히고 영양소 흡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요. 소화 효소에 의해서 막 소화가 되는 영양소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 융털 옆을 이렇게 싹 지나가게 되면 융털 옆에 있는 모세혈관에서 물에 녹는 영양소들을 흡수할 거예요. 다 포도당 흡수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미노산 흡수할 거고요. 비타민도 당연히 흡수하고요. 무기염료도 흡수하고요. 물도 흡수할 거예요. 대장 물 흡수지만 남는 물만 흡수해요. 소장에서 물을 가장 많이 흡수합니다. 모세혈관으로는 물에 녹는 애들이 다 흡수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가운데 쪽에 모세혈관 말고 이렇게 지나가는 하나의 관이 또 하나 있는데 우리는 얘네를 암주관이라고 해요. 암주관에서는 지방산하고요, 글리세롤하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을 흡수해요. 근데 이 비타민은 모세혈관을 흡수하는 비타민과 달리 기름에 녹는 비타민을 흡수해요. 그래서 암주관은 기름에 녹는 애들을 흡수하고 모세혈관에서는 물에 녹는 애들을 흡수할 거예요. 대충 보면 음식물이 입에서 씹혀지고 잘게 잘라지고 탄수화물이 소화되고 식도에서 연동운동해서 위로 가고 위에서 단백질이 소화되는데 환경은 강한 산성이라는 환경이 있고요. 소장에서는 간에서 만들어진 슬개즙으로 위산을 중화시키고 이자에서 만들어지는 이자액이 들어오고 소장에서 만들어지는 장액이 들어와서 3대 영양소를 다 소화시킬 거예요. 그리고 대장에서는 수분을 흡수해요. 또 하나, 소장에서는 영양소를 흡수하기도 하는데 가장 많이 소장에서만 흡수해요. 융털이라는 구조로 표면적을 넓혀요. 영양소를 흡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표면적을 넓히고 모세혈관에서는 물에 녹는 영양소, 암주관에서는 기름에 녹는 영양소를 흡수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소단원에서는 외울 게 무척 많죠? 이렇게 외울 거 많은 것을 단계적으로 해야 되고 단계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게 표가 있어요. 157페이지에 보면 어떻게 영양소가 되어 있고 어떻게 구성이 되고 분해가 되고 어디에서 흡수한다가 간단하게 나와 있으니까 150페이지 소화과정, 영양소의 소화과정 종합이라는 그림도 스스로 한번 그려보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다음에는 혈액을 공부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소화가 끝난 거예요. 소화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영양소를 우리 몸에 흡수한다예요. 다음 파일 봅시다.